자유민주TV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유동열 원장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입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정부를 사사건건 비판하는 네. 북한이나 이 종북 세력 또 일부 야당에서는 네.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활동의 일부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심지어는 제3국을 위해서 적의 장비를 입수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그 제3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네. 이런 기술력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해서 원래 적의 장비를 또는 우방국의 장비를 갖다 입수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기능의 일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러한 증거 없이 소위 공세용으로 국가안보기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영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 장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35개국의 95개 기관에서 이미 구입을 마친 장비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라든가 뭐 턱도 없는 성능의 장비를 비싼 값을 내고 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최근 이제 첨단 21세기 첨단 그 소위 그 이제 그 안보의 영역인 이 사이버 공간, 네. 이 사이버 공간과 이 IT 산업을 발전을 해서 이 모바일 공간에 대한 그 적들의 또 제3세력의 이런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과 이 모바일 공간에서 소위 안보 위협이 되는 이러한 사안을 갖다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 대한 그 첨단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을 알아야지 또 방지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일환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수입하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의 IT 기술력을 가지고도 네.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이제 그 장비를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러한 감청 장비를 국가기관이 개발하기가 지금 상당히 그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법 시스템이 심지어는 뭐 이런 감청 장비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찾아간 적이 있죠. 그래서 모사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모사드 담당자가 모사드는 법 바깥에서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보기관이다. 법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은 따로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그 휴대폰 감청 장비는 이 카스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카스 장비를 우리가 어렵게 개발했는데 그 장비를 갖다 폐기시켰거든요. 네. 사실상 그 저 개인적으로는 폐기시키면 안 되는 장비였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휴대폰 감청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는데 네. 그 폐기시켰는데 이 국가정보기관한테 합법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정보기관의 기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음모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음모가 저희에 깔려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 저희 합법 비합법 활동을 넘나들 그렇죠. 필요가 있고 넘나는 게 당연히 기합 전 세계 활동을 모든 통해서 정보기관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합법적으로는 정보를 빼낼 수 없으니까 네. 합법 비활동을 통해서 상대국의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탈취해서 가져와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보기관한테 합법 활동만 강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정보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CIA도 그렇고 세계 모든 유수의 정보기관이 합법 활동을 통해서 정보 활동한다? 네. 그럼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도 이거 알아요. 야당 공세를 하는 국정을 사사건 공세하는 야당 정치인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분들도 알지만은 단지 정치 공세를 위해서 자기 당기 당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그 당리당략적인 이런 정치 공세는 생략해야 되죠. 정말 이걸 모른다면 그건 정찰 자격 없는 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될 필요 없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국정원이 구입했다는 장비는 미국 CIA에서도 구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 그
우리의 직접 유혹이 되는 북한이 이 모바일 공간, 휴대폰, 국내 휴대폰을 가지고 또 국내에서 봤던 카카오톡, 라인 같은 이러한 그 모바일 통신 수단을 사용해 가서 소위 교신을 한다 이죠. 간접 교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대남 위협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기관이 그들의 활동을 사전에 탐지해서 안보 위협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이트 해킹이 나오죠, 그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영리 목적으로 어떤 불법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도청이고 잘못된 일이지만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정보관의 기능 내에서 이러한 안보 활동 일환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일반 해킹과 대비해서 화이트 해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화이트 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화이트 해킹을 전 세계 정보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정원만, 우리 정보기관만 손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 공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로 이 구인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게 여부는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게 밝혀졌을 때는 국정원의 그 정보 보고대로 국회 정보위에서의 보고대로 그걸 수행해서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그 더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고 또 그 비싼 그 외국의 해킹 프로그램을 가져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화이트 해커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이탈리아 보안팀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우수한 그러한 그 개발을 해서 이거 우리가 또 판매하면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또 판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이런 그 국민적 인식의 전환, 또 특히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온갖 탈법, 불법 행위를 하면서 반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칙을 지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서로 복싱을 하기로 하고 링에 올라갔는데 북한은 이종격투기처럼 무릎차기, 팔꿈치 가격, 뭐 머리로 받기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싱만 해야 된다. 그것도 글러브 끼고 우리도 같이 반칙하면은 왜 한국이 탈법, 불법을 저지르느냐. 이러고 따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북한은 분명히 반칙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룰에서 규정된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반칙하지 않고도 우리의 그 역량 안에서 북한을 갖다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정보기관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하나 그 이 정보기관을 다 정보기관한테 우리가 도덕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성과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기관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정발톱하지 말라는 소리죠. 정보기관은 필요할 때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것이고 도덕성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불법 위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합법이거든요. 가서 몰래 그 나라에서 비합법 공간을 활용해서 빼와야 되는데 도덕성을 요구하고 거기다가 아까 같은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은 그 정보 활동하지 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은 특히 왜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한가 이걸 보세요. 만약에 그 국가정보기관 활동이 싫으시면은 북한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대남 공격하지 말라고 하세요. 북한이 대남 공격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활동 또는 산업스파이 활동을 안 한다면은 정말 그런 세상이 된다면 정보기관 없어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만연하고 그런 활동이 있는데 자꾸 정보기관에 손발을 갖다 묶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국정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전 이걸 느꼈어요.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 바꿔하는구나. 다른 나라는 날고 기는데 우리 정보원만, 우리 정보기관만 손발을 묶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신 국회 정보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활동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에게 부합하는지 아니는 것은 자기들이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감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장비가 과연 당초 구입 용도대로 쓰였는지를 한번 감사를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당과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감청 장비가 선량한 국민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정원이 선량한 국민과 일반 시민을 감청했느냐? 요거 한번 저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는 과거의 국정원은 모르겠는데 현재 국정원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과거의 그 국내법에 대한 국내법 도청 이런 문제에 대한 네. 또는 댓글 사건 등으로 해서 많은 국정원 현직 요원들이 이제 구속이 되거나 사법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DJ 때는 신건, 임동원 두 명의 전직 그렇죠.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예. 이거는 민간인을 도청 감청해서 그래서 그런데- 구속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걸 지시할 수 있는 지휘관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시한다고 따를 요원도 없습니다. 왜? 이게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제3국을 상대로 하는 이런 감청 활동은 해킹 활동은 그 기능상 허용이 되지만은 네. 적법한 절차, 이게 이 국내 특정인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영장을 받아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시할 사람도 없고 네. 지시한다고 다른 사람도 없고 왜?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쉽게 말하면 수갑차고요. 그렇죠. 교도소로 가야 네.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야당이 집권해가지고 이런 지시하고 한다고 해서 따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도상에서는 국가정보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목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내 어떤 기관의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감청을 할 수 없다. 국정원이 개인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감청을 했다면 그것은 간첩이거나 간첩 용의자이거나 적어도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국내라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간단치 않네요. 예,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에 이미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게 되면 바로 그 사부 처리해야 됩니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지 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원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무튼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법 바깥에서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다. 법 안에서 움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보기관의 뭐랄까요? 활동력을 반감시키는 것이다. 정보기관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 입장에서 좀 하나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국정원이라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구입처가 금방 나타날 정도로 허술하게 그 출처를 밝히느냐, 네. 구입 출처를 밝히냐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정원도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그런 면에서는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았군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일 생각해 보니까 네. 이러한 그 구입 프로그램이 국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냐 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게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할 때 구입처에 대한 그 소위 흔적 지우기를 하는 것은 모든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방법. 물론 이게 2012년 일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네. 이명박 정부 때 일했는데 이런 다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위 그 구입처에 대한 흔적 지우기. 흔적 지우기란 말이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간 구입처를 추적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이게 정보기관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열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